지난 21일 현지 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차츰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가 10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즉 시속 6100km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는 무기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이클은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즉 시속 약 24,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즉 음속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해 향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력화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소유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란 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대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우리 군이 보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족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극초음속 비행체를 내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개발해 보유할 경우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및 해양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과 같이 고각 발사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 및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비행체의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 발사 장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상, 음속 8배 요격 불가. 솟구치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최대 속도가 마하 8, 음속의 8배 이상의 달해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26일 바렌츠해의 어드미럴 고시코프 호위함에서 지르콘 미사일이 수직 발사기로부터 발사돼 날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르콘 미사일이 수직 발사기에서 솟구치는 근접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사된 지르콘 미사일이 45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지르콘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2월 이후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 10월 7일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지르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 못잡는 화상전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러시아 북쪽 백해에 머물고 있던 호위함 고시코프함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됐으며 미사일이 바렌츠의 내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68세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러시아를 위한 일대 사건이라고 칭찬했다.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초고속으로 미 항모 등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최대 사정거리는 1000km에 달한다. 지금까지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수단은 개발돼 있지만 극초음속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수단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 5, 음속의 5배, 가넘는 무기를 일컫는 용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은 낙하속도가 최대 마하 15에서 25, 음속의 15에서 25배에 달하지만 보통 미사일은 마하 5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현재 세계 군사강국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다. 우선 극초음속 활공체, 글라이더가 있다. 초기엔 탄도미사일처럼 초고속으로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고체연료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지르콘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극초음속 무기는 전세계 목표물을 1에서 2시간 내에 타격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적 목표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강대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배치에 앞서가고 있고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르콘 미사일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도 배치될 예정이어서 미일은 물론 우리 해군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주변 강국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경두 전 국방장관도 지난 8월 우리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었다. 3. 일반, 한국 우주개발기술 수준 높아, 러시아와 협력기 때 우주 발사체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다. 최대 수천 T에 달하는 육중한 물체를 우주 공간까지 밀어 올리려면 극한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형 우주 발사체 KSLV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독자 엔진 개발에 힘쓰는 까닭이다. 이 분야 세계 1위를 달리는 기업으로 러시아의 MPO 에네르고마시가 꼽힌다. 세계 각국에서 이 회사의 엔진을 앞다퉈 구입해간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1단에도 이 회사가 개발한 RD-1840 계열 엔진이 들어갔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 항공우주기업 록히드 마틴도 세계 최고의 엔진이라며 이 엔진 100여 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미국 ULA-42 아틀라스 V 발사체도 에네르고마시 엔진을 쓴다.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회장은 한국 우주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고리 아르부조프 에네르고마시 회장, 사진을 7월 3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에네르고마시 본사에서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인터뷰했다. 아르부조프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의 우주 개발 속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한국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올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으며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놀라웠다. 고 밝혔다. 아르부조프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발사체 엔진 개발에 평생을 바친 인물. 2015년 이사회 추대로 회장 자리에 올랐다. 아르부조프 회장은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건설 속도, 발사 시스템 건설, 모든 시험 설비의 수준이 뛰어나고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도 매우 수준 높은 것이라고 칭찬했다. 한국 전문가들의 실력이 뛰어나며 한국의 독자적 우주 개발 의지가 높음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점이 한국 연구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지도부, 정부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종합돼야 나올 수 있는 성과라고 평하며 한국은 우주 개발 성공을 논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도 놓치지 않았다. 에네르고마시를 비롯해 러시아의 발전된 우주 개발 역량을 한국이 10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